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정규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자면 얘기할 그런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 이준석이를 폄하한 게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그 위상, 그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준석이는 분명히 현재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 자 아니겠습니까? 아니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인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도 마찬가지고 이준석이가 개혁신당 당원들로부터 대선 후보로 선출됐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대선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후보가 한국갤럽 조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니 제일 먼저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지금 나 대선 후보요, 나 대선 주자요 이렇게 꺼드럭거리고 다니고 앉아 있는데 한국갤럽에서는 아예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그 이름이. 저로서는 그리고 또 대다수 국내임 지지자 또는 보수 지지자들은 그걸 상당히 반길 입장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개혁신당 당원들은 과연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보수의 희망이니 어쩌고 저쩌고 읊어댔던 그 이준석이 지지층은 또 얼마나 되길래 1%도 안 나와서 한국갤럽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사라졌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아주 처참한 영향력, 위상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이준석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얘기할 가치가 없는 자다. 실제로 저는 그 전에는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틈만 나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저 이준석 같은 자가 소위 보수를 참칭하면서 이 보수 진영에 있는 한 이 보수의 정치는 새롭게 될 수가 없다. 저런 자들이 이 국내임 안에 이렇게 암약을 하면서 이 국내임을 내분으로 혼란으로 몰고 간다고 하면 정말 이 정권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경고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이 방송을 봐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준석이가 지난 총선에서 화성 동탄에서 당선된 이후로는 저는 이준석에 대해서 말하는 걸 꺼렸습니다. 왜 꺼렸느냐? 아니 그 흔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흔한 초선 의원 중에 한 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대체 뭐가 특별하다고 이준석에 대해서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원내 정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그럼에도 관심을 못 받는 이준석, 그럼에도 비호감 지수로 따지면 거의 이재명이를 압도하진 않고 이재명이야 비등비등한 그 이준석, 이 이준석이를 추켜 세우는 자들이 나 보수요 이러고 앉아 있으니 그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준석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이 카메라를 켜기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보수 논객 정규재, 이준석의 대권 기회주자, 원안과 복수에 찌든 정치 바꿀 것,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정규재라는 사람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보수 논객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정규재라는 사람이 보수 논객을 자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칭을 붙여주는 언론 매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그 전부터도 이제 비판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선 당시에도 이 윤석열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으니까 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1년인가 그때 뜬금없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나가면서 저 부패 정당, 저 부패에 찌든 당, 역사적 소명을 다한 정당 국민의힘으로는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정규재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가가지고 이 부산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겠다, 혁명을 일으키겠다, 선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산시장 선거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득표수가 아마 16,000표에 불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도 국내임에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그 이후로도 그런 스탠스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또 윤석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 윤석열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대신에 이준석에 대해서는 그 뭐가 쉬었는가, 이준석의 그 대한민국 5,100만 국민 중에 이준석 가족을 제외하고 일부 온라인에 서식하는 이준석 지지층 빼고 그 무슨 이준석의 그 대단한 면모를 봤는지 이준석이를 그렇게 옹호하고 찬양하고 지지하는 행보를 공개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정규재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준석한테 대권 기회를 주자. 기사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논객으로 평가받는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 전입니다. 전 주필. 근데 여기서 잠깐 또 딴 얘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규재란 사람이 보수 맞습니까?
정규재라는 사람이 뭐 보수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가르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말할 때 보수라고 할 때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까? 정규재가 그동안에 어떤 지상파 프로그램, 이 토론 패널로 나와가지고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보수적인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보수 논객과 시장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추종한다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객이라 할 때는, 특히 이런 어떤 정치 분야에서 어떤 논평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떤 상당한 정치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경력이 있고, 정치 분야에 대한 취재를 해왔던 경력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바탕 위에서 나오는 통찰 이런 걸로 평론을 하기 마련인데, 정규재가 여러분들 그런 활동을 해온 바 있냐 그 말입니다. 정규재는 그 전까지는 한국경제 신문에서 편집국에 있었고, 그 다음에 주필로 활동했지만 정치 분야하고는 거리가 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7년 그때 정규재 TV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단독 인터뷰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발언들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느새 갑자기 보수의 무슨 대표적인 논객이라도 되는 것 마냥, 보수의 대표적인 어떤 정치 평론하는 것 마냥, 보수의 대표적인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 마냥 지금 이렇게 포장이 되고 선정이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재가 그동안에 어떤 정치부 기자로서 또는 어떤 정치 평론가로서 해왔던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추앙받는, 아주 극소수에서 추앙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규재가 이준석을 띄워주는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왜냐? 결론은 그렇습니다.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주장은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상식,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지식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에서 벗어난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논객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의 주장이 어떻게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주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에게 대권의 기회를 주자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전 주필은 이번 대선에서 전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밀어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일단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문장 자체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주필까지 했다는 사람이 아마 한국경제신문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게 벌써 이 시작부터 말이 안 맞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전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밀어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를 떠나 짧은 평화의 시간이라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나는 이준석이 그 일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규재는 우리 국민들한테, 또 자기의 유튜브 채널을 보는 사람들한테 정치 평론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준석이라는 그 인물 자체는 있지 않습니까? 보수와 진보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파, 좌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끄다가면은 뭡니까? 보수 대권 주자 이렇게 분류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 이준석이가 어디 봐서 보수고, 이준석이가 어딜 봐서 대권 주자고, 이준석이가 어딜 봐서 보수 대권 주자, 법 여권에 속하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준석이가 대권 주자면 한국갤럽 여론조사상에서 1%도 나오지 않아서 그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은 그 이준석이가 대권 주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전남지사 김영록이도 대권 주자고 거기도 인터뷰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비중을 가진 이준석이에 대해서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종의 망상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정규재가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을 자기의 이제 소셜 미디어에다 올렸다. 이준석은 아직 젊은 만큼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적어 젊다. 생물학적 나이는 젊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정규재가 얘기한 것처럼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적은 것도 맞습니다. 참 얄팍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어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쓸 정도의 그런 화법을 구사하는 그 이준석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 아니, 여러분들, 정규재가 이 얘기하는 스타일이 어디 가서도 자기는 메이저 신문에 무슨 주필로서 정통 언론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던 사람인데, 그런 자가 이런 이준석 같은 그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그 자의 어떤 깊이와 수준을 딱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규대 같은 자는 그렇게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더 유연하고 젊은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이준석이를 띄워줬는데, 여러분들 이준석이를 봤을 때 이준석이가 더 유연하고 젊은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13년 동안, 지난 14년 동안 이준석이가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우리 국민한테 그 어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도 폐쇄적이고 그 누구보다도 구태스러운 정치관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자가 바로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 인지도, 별 지지율도 없는 그 이준석이가 비호감 지수에서는 뭐 이재명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통계가 엄연히 있는데도 정규제가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제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짓을 수긍할 수 없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동의합니다. 계엄 사태 이후 불법 상태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이 악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상적인 법 집행 방해의 결과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엄 사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제가 동의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대체 뭘 악의적으로 어떤 상황을 지금 만들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계엄 이후에, 계엄 전에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비록 무능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나갈 때까지 별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했고 이런 걸 비판한 건 제가 이해하지만, 아니 국민의힘이 주도권 자체가 없었는데, 아니 이 정권 시작할 때부터 또는 문재인 때부터 이미 2020년 이후부터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정규제가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할 그 전에 2016년 총선 이후부터 보수정당은, 국민의힘은, 그때 당시에 뭡니까 새누리당은 주도권을 잃어버렸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 거의 10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무슨 악의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 그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법 집행을 방해하고 싶어도 무슨 힘이 있어서 방해를 하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을 늘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가 보수 논객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현재 좌파 매체들로부터 뭔가 양심 있는 보수 논객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앙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저지은 전력에다 그들의 광장민주주의는 질서 정연한 정국 운영을 언제나 자초시켜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제가 선택한 대안이 뭐냐? 바로 이준석이다 그 말입니다. 이준석이다. 여러분들 황당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이준석이를 얘기하느냐? 이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당을 조직해 젊은이들로 기존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일이다. 민주당 386을 정치 일선에서 완전히 몰아내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부패 세력도 정계에서 깨끗이 몰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방법은 결국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교체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이준석이는 최소한 원안과 복수에 찌든 버려짐의 정치만 바꾸게 될 것이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앉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준석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를 향해서 뭡니까? 똥차 가니까 어쩌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말을 제가 하나하나 기억하기가 싫어서 정말로 머리에 안 담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규제한테 저는 이준석의 얘기를 그대로 들려주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 대한민국이 주저앉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정말 암담하기만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 보수 농객이라고 자처하는 정규제, 그래서, 전 한국경제신문에 주필까지 했다는 그 정규제가 지금, 물론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이준석이를 우리 국민한테 대안이라고 내세우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주장입니까? 아니면 비상식적인 주장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규제는 상식적인 사람입니까? 비상식적인 사람입니까? 이걸 갖다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폐쇄적이고 그 누구보다도 퇴행적이다. 그 누구보다도 구태 정치를 답습한 정치인이다. 나이만 젊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장점도 없는 자다. 라는 평가를 상당수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가 발을 담그고 싶어하는, 발을 딛고 싶어하는 보수 지지층 안에서는 그 혐오감이 극도에 달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규제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이가 무슨 원안과 복수의 정치만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현재 개혁신당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준석이가 지가 당대표 쫓겨났다고. 당대표 쫓겨난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준석이가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된 데는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그걸 갖다가 의혹을 갖다가 무마하는 과정에서 김철근한테 무슨 이런 갖다가 교사를 했다는 식으로 해서 이 당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 징계를 받아서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당대표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윤석열이 자기를 쫓아냈다, 김건희가 자기를 쫓아냈다, 친윤 세력이 자기를 쫓아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국내에 있을 때도 계속 그 원한을 앞세우고 복수의 감정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뭡니까? 개혁신당을 만들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감정을 가감없이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가 어떤 정치적 실권을 갖게 되면 최소한 원한과 복수에 찌든 정치만은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의 그런 사고가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비정상적인 사고입니까? 이런 걸 갖다 묻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이 보수 농객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이런 사람이 현재 뭔가 양심 있는 보수 농객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사람이 무슨 뭐 보수 행동 지침이라고 해서 한 10가지 정도 얘기한 게 유튜브에서 쇼츠로 이렇게 조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때인가 아니면 총선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 보수의 대표적인 스피커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으니 보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이 중도 일반 국민에 대한 그 보수의 인상이 어떻겠습니까? 참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규제를 비롯한 이준석이를 옹호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조언을 하고 싶냐면 백년하청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백년하청. 뭐 여러분들 제가 굳이 뜻풀이를 하지 않아도 백년하청이라는 그 뜻은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어쨌든 이 황하, 중국의 황하라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런 흙탕물이지 않습니까? 그 황하강은 100년이 지나도 깨끗해지지 않는다. 하세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만약에 뭔가가 되면은 유연한 세계관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고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늘어나면 또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최소한 이준석만큼은 원한과 복수의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고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조언하고 싶은 거는 백년하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